안녕하세요. 현대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무니 노예분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무니 노예분 역시 상승장에 중기에 오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오랜만에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사실 늘 AI 목소리로 방송을 하다가 실제 목소리로 방송을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또 중원부원 하더라도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지 않을까요? 먼저 노무니 노예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50대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다 왔고 지금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의 경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상당 기간 미국과 한국의 주식을 투자했고 여전히 수익률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 개미입니다. 이 방송을 사실 하게 된 이유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시작돼서 최근에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들어올게요. 폭락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계좌 시스템이라고 오늘 주제를 삼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사실 단순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폭락장이 와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는 뭘 미리 해놔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면 폭락장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운 이벤트가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폭락장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폭락장은 늘 같은 모습으로 오죠. 뉴스가 시끄러워지고 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도 나올 거고 또 계좌를 열어보기 싫어지는 시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폭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폭락에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일까요?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이런 문제들을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항상 폭락에 대응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만든 거고요. 사실 같은 폭락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좌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이게 단순하게 실력일까 아니면 시스템일까? 이 시스템이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폭락장에서 대부분의 계좌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죠.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더 떨어질까 봐 팔았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이런 말들 들어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주가 자체보다 사실은 현금의 문제가 먼저 터진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사실 추가 매수도 불가능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결국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 몰리게 되죠. 아주 극단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폭락은 사실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겠죠. 현금이 없는 현금 부족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투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폭락장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폭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현금이에요.
이 현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돈이고 이게 수익률이 0인 자산인데 왜 폭락장에서는 이게 정반대가 될까요? 사실 현금은 아무 때나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옵션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에서 저는 서서히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국도 미국도. 약 1-2년 정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은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들어오는 시간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현금하고 배당이 이 두 개가 있는 이상 폭락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략을 실행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폭락장에서 사실 가장 큰 게 현금이 없어서 이 현금이 없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하게 매월 배당이 나오면서 현금이 계속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폭락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대응 방법도 아주 훌륭하게 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폭락이 왔을 때 시나리오별로 그 계좌의 체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시스템 계좌가 덜 떨어진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0%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상태에서도 다음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일반 계좌에서 떨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시스템 계좌에서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리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매도 없이 생존할 수 있고 현금 배당으로 반등의 시기를 포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현금하고 배당이 있으면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이 현금하고 배당이 없을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생활비나 이런 데 쪽에 몰리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때 현금의 구조가 많이 떨어져 갖고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금하고 배당은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지금 시기에는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은퇴전하고 은퇴전하고 사실 은퇴 후에는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 은퇴전과 후의 차이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은퇴전에는 급여도 있고 약간 계좌가 흔들려도 이게 생활의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은퇴 후에는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 바로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의 폭락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아주 리스크가 특히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에서는 인덱스 펀드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락장이 생겼을 때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하락장을 맞게 되면 이 인덱스 펀드는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를 할 때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고 또 현금 비중뿐만 아니라 배당도 적정하게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퇴 전에는 현금 비중은 10%에서 15%만 유지를 하고 또 배당은 100% 재투자를 하면 이 생활비는 월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월급이 좀 모자라면 배당에서 다시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은퇴 후에는 절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절대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그 내용입니다. 인덱스 펀드에서 특히 미국 쪽 인덱스 펀드에서 최소 2년의 생활비 확보를 해놓으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나 인덱스 펀드에서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커버리지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금이나 배당이 없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가장 최저점에 떨어졌을 때 그때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그다음에 다시 생활비를 써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반드시 미리 고정해야 될 3가지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비중.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정을 하는 게 규칙이고요. 마찬가지로 배당 흐름도 마찬가지로 고정해서 규칙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출 규칙은 사실 저도 아직 특별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 규칙은 아직 저는 인출을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인출 규칙은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인출을 해야 될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의 원칙은 간단하죠. 시장 상황하고 무관하게 현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또 공포나 아니면 낙관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다음에 리베레이션 기준 정도로만 조정을 하고요. 은퇴 전에는 10에서 15% 정도, 은퇴 후에는 20에서 30%. 특히 은퇴를 하신 분들은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이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폭락에 대응할 수 있는 탄약이 될 수도 있고,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의료비가 될 수가 있고, 생활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에 배당에서 은퇴 전에 그 배당은 100%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죠. 근데 생활비가 사실 모자라면 조금씩 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가능하면 100% 다 재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가끔 이제 저를 위해서 약간 오늘처럼 마이크를 산다든가 이럴 때는 좀 쓰긴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전략은 배당에서는 한 50에서 70%는 생활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는 걸, 이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다음에는 인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출은 사실 이 평상시에 4%라고 이렇게 룰을 잡고 있는데, 정말 4%로 가능할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까지 그 인출이 되지 않을까. 그때도 4%의 룰을 계속 가지고 가는가는 저는 사실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근데 4%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4%는 좀 작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당 흐름 고정 규칙의 실전에서 적용을 하는 거는, 배당은 사실 단순한 수입이 아니거든요. 이게 폭락장에서 이 심리적인 안정,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오는 거. 저의 모든 펀드들은 대부분 현금 일정하게 나오는 구조로 저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아닌 것도 있어요. 한 10%, 30% 정도 되나? 한 20-30% 정도는 제가 그렇게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거의 그 70% 이상은 100% 현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매달 일정한 금액만큼 어떨 때는 조금 적게 나오고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일정하게 계속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갖고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저는 1년에 딱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계속 갖고 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완전히 안 팔지는 않고요. 이게 좀 시세가 간다든가 지금처럼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AI 소프트웨어는 이 변동폭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로봇이나 이쪽 로봇, 특히 최근에 로봇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럴 때는 좀 조정을 하긴 하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현금 배당이 나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들은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인출 규칙. 사실 인출 규칙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인출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출은 뭐 이거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의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폭락장이 생기거든요. 이 폭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를 이거 느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어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째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 폭락 시에 인출을 줄이는 이 규칙만 있으면 대부분의 은퇴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이 현금으로 돼 있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SGOV로 넣어 놓으면 됩니다, 미국에. 미국에 SGOV로 넣으면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현금의 비중을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SGOV에다 넣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실 지금부터 이 중기 상승장을 벗어나고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인제 한 2-3년 정도 후에는 아마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빨리 오르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꼭. 자, 폭락장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법. 네. 이론은 충분하고 실제로는 폭락장에서 인제 실제로 행동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마이너스 20%를 하락을 하면 보유원금에서 3분의 1을 사용하는 거죠. 배당금하고 소액 현금으로 분할 매수하고 나머지 현금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배당주하고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30%에서 40% 되면 옵니다. 그때 이 시장에서 마이너스 30%가 되면 보유한 현금의 절반 정도를 투입을 해 갖고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는 약 18개월분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30% 까지 하락하든 마이너스 40% 까지 하락하든 현금으로 생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폭락장이 사실은 깊어질수록 더 신중하게 더 분할해서 더 우량한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죠.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올인하면 그게 도박이죠. 반드시 이건 전략이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특히 어 441640 같은 거, 특히 441640 같은 거 요런 것들은 8% 이상의 배당을 계속 꾸준히 주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류의 배당 주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폭락장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법 잘 보시고 여러분도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계좌의 특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충분하게 현금의 버퍼가 있고 안정적인 배당의 흐름이 있고 명확하게 인출 규칙이 있는데 인출 규칙은 은퇴 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못 되는 것 같고 다음에 특히 분산된 자산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산된 자산 구조라는 게 한국, 미국 또 글로벌 로봇주도 제가 어젠가 아마 올려드렸는데 로봇주도 한국 있고 미국 있고 중국 있고 글로벌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건 한국은 맞고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한국만 성장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뭐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로봇에. 지금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3년 내지 4년 정도 이 감정을 배제를 하고 로봇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국에 할지 중국에 할지 미국에 할지 아니면 글로벌을 할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글로벌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폭락장은 사실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금의 비중을 높이고 현금 비중은 반드시 확보를 하고 SGOV에도 넣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배당하고 다음에 인출규칙을 짜고, 은퇴하신 분들은 인출규칙을 짜야 됩니다. 인출규칙은 나중에 좀 공부를 좀 하고 난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고정해두면 폭락장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2022년 코로나의 그 급격한 이 변동을 겪었던 것처럼 그때 저도 아주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런 스터디를 좀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우리가 폭락장이 다시 오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